양파가 지금 깽판을 치려고 하는데. 야! 저도 그 생각했는데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이제 그거 알면 늙은이에요, 늙은이. 양파, 오늘 일본석이 안한 천황하고 선한 천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 얘기해봐. 개구라야? 양파 뭐라고? 신빙성이 의심돼. 왜 그렇지? 들어보면 알 거야. 자, 안한 천황하고 케이블에서 하는 걸 애들이 보겠어요. 자, 안한천왕하고 오늘 선화천왕인데요. 안한천왕하고 선화천왕의 특징은 요 천왕, 그러니까 안한기하고 그다음에 선화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둔창 이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선화천왕은 되게 짧은데요. 안한천왕기가 좀 긴데 전국 각지에 이제 통치 기구인 둔창을 뒀다. 행정적 기구죠, 그죠? 행정적 통치 기구인 둔창을 줬다는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내가 그 때문에 지금 방송 5분 전에 정말로 이 지도 찍는 작업을 다 끝내고 하려고 하는데, 이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게, 근데 둔창을 뒀다는 거는 그러니까 행정기관을 뒀다는 거고, 예를 들면 전국 각지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이는 월부 둔창이란 걸 뒀다 여기에, 그러면 이 지역을 대화 정권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미에서 좀 의심해 볼 만한 건덕지가 있어요. 아무튼 이따 그거는 읽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이번엔 권 18입니다. 권제 18. 광국 안무금 1 천황 안한 천황, 그리고 무소 광국 압순 천황 선화 천황. 뭐 일본인들의 그 역사 인식대로 하자면은 각각 27대하고 28대 천황입니다. 근데 뭐 알 수 없죠. 개구란지 뭔지. 어쨌건 역사에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자, 광국 안무 금일 천황 히로쿠니 오시타케카나 히노 스메라 미코토 안한 천황 안칸텐노. 자, 구대 형광국 안무 금일 마가리노 오호 에히로 쿠니오시 타케카나히 천황은, 여기 안한 천황이죠. 남대적 천황 워호도 노 스메라 미코토의 장자이다. 남대적 천황이 바로 이제 지난번에 가야 얘기 많이 나왔던 개체 천황입니다. 개체 천황. 자, 어머니는 목자원 메노코 히메라고 한다. 이 천황의 사람됨은 기량에 빼어나 헤아릴 수 없었다. 기량이 너무 많이 빼어났단 말이죠. 용감하고 관대하여 임금이 될 만한 도량이 있었다. 25년 봄 2월 신축삭 정미 7일에 남대적 천황이 대형 오호에를 천황으로 삼았다. 그날 남대적 천황이 죽었다. 대형이라는 게 아마 장자를 얘기하는 것 같죠. 장자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이게 뭐예요? 균인가? 균자인가 저게? 잠깐만요. 내가 무식해가지고 한자를 잘 모르거든. 구자구나. 그 구대형 황자랍니다. 구대형 황자. 안한 천황의 이제 황자로서 이름이 구대형 황자래요. 자, 아무튼 그 남대적 천황, 그러니까 개체 천황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죽은 날에, 살아 있을 때 이제 대형, 그러니까 5호회, 그러니까 대형이라는 거는 구대형 황자, 즉 안한 천황을 황제로 천황으로 삼았다. 이제 요날 남대적 천황이 죽었다라고 한 건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죽은 날이 언제인지 알고 그걸 증명하고 죽는다 그래요. 뭐 드라마틱한 것도 정도가 있지, 씹새끼들. 지금 보면 여기에다가 그 각주에다가 나와 있네요.
대형은 구대영 황제들 관한 전황을 가리킨다. 그런데 개체기에는요, 개체기에는 어 개체 천황이 죽은 3년 뒤에 즉위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일본 서기 안에서도 모순점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각주가 달려 있네요. 일단 뭐 일본 서기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사소한 문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달에 대반 대련 오호 토모노 오무라지와 물부 추록화 대련 모노노베노 아라카히노 오호 무라지를 대련으로 삼은 것은 모두 전과 같았다. 신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 련이란 말이 나오는데, 신은 신하를 의미하고 관료들을 의미하고요. 련이라는 거는 이제 호족을 의미합니다. 호족. 여기서 대련 그러면 이제 호족들한테 주는 일종의 대표격 벼슬이겠죠, 아마도. 왜 왕이 됐는데 공백이 있을까요? 바뀌었을 수도 있죠. 왕조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새끼들이 근본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앞에 나온 얘기들처럼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막 그 뭐예요, 사양하는 그런 미덕을 보이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 뭐 근데 본질은 알 수가 없지. 그렇지, 아들끼리 싸울 수도 있죠, 왕자의 난처럼. 자, 일단 읽어봅시다. 자, 원년입니다. 봄 정월에 대외국 야마토노 쿠니의 구금교 마가리노 카나하시로 천도하고 이것을 궁의 이름으로 하였다. 그래서 수도가 구금교라는 곳이 됐는데, 구금교가 어디냐? 여기가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더라? 근데 오늘 아침에 찍었는데. 자, 구금교라는 거는 여기. 자, 여기 내량 남쪽이죠. 내량 남쪽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때 안한 전황 시기의 수도랍니다. 자, 3월 개미사학 무자 6일에 유사가 천황을 위해, 유사라는 거는 관직 이름이죠. 어깨천황 오케노 스메라미코토의 딸인 춘일 산전 황녀 카스가노 야마다노 히메미코에게 납치하여 황후로 삼았다. 따로 3명의 비를 두었다. 비라는 건 세컨드들. 허세나민 대신 코세노 오히토노 오호키미의 딸인 사수원 사테히메, 사수원의 동생인 향향유원 카카리히메 물부목련자 대련 모노노베노 이타비노 오호무라지의 딸인 태권 야카히메를 비로 삼았다. 야마토 시대라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 보죠. 수도는 이 근처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저기 뭐 밖에 일로 나기도 하고 일로 나기도 하고 일로 저 위에 있다가 일로 오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일단 일본 서기를 민다 그러면은 이제 요 지역에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알 수가 없죠.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자, 여름 4월에 개축사계 내선경이라는 거는 율령제에서,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관직 이름인데, 내선경이라는 게 왕들이 이제 음식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사람, 시식해보는 사람을 내선경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율령제 때 생긴 관직이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일본의 율령제 같은 그런 선진적인 제도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족도 만들어낸 윤색된 기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김이상궁 같은 거죠. 근데 뭐 남자가 있나 보네요 이때는. 자, 내선경인 선신대마려 카시하데노 오오마로가 칙명을 받들어 사자를 보내 이심이에서 진주를 구하도록 하였다. 이심이라는 거는 어디냐면은 저기 동쪽 어딘데, 아까 내가 찍었는데 분명히. 이심이 어디더라.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여기가 아니면은 지금 치바입니다. 치바. 지금 이제 동경 동남쪽, 저기 그 땅끝 이심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 진주를 주어라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씨발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진주 주어라 그랬더니 말이 되냐 이게. 행정지배가 돼야지 그게 가능할 텐데 그 당시에 대화 정권이 여기를 먹었겠느냐 한다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없다 갑자기 여기 지명이 툭 튀어나오면서 그 진주를 주어라고 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예를 들면 신라왕이 갑자기 평양에서 사슴 하나 잡아와라 그러면은 잡아왔다 그럼 말이 되겠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10세들이. 자 2심에서 이지미에서 진주를 구하도록 했다. 2심 국조 이지미노 쿠니노 미야츠코 등이 2심 국조라는 거는 뭐 2심 구지역의 이제 대빵을 얘기하는 거겠죠. 등이 왕경에 오는 것이 지체되어 기한이 지났는데도 진상하지 않았다. 진주를 안 줬단 말이죠. 선신 대마련은 크게 빡쳐서 국조 등을 체포하고 극가닥을 추궁하였다. 자, 중앙집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기에 경도가 아니죠. 내량 지역에 있는 이제 천황도 아니고 천황조차 아니고 그 뭐요 내선경이라는 벼슬아치가 그러니까 조작된 벼슬아치가 자 2심 지역에 있는 이제 호족 대표 대빵 아저씨를 체포했답니다. 그리고 극가닥을 추궁하였다. 신라는 가능해요. 국조 치자직 그러니까 2심 지역의 이제 대빵이 치자직이었나 보죠. 치자직은 와쿠코노 아타이입니다. 와쿠코노 아타이 등은 두려워서 후궁의 침전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천황의 와이프들이 자는 그런 곳으로 도망갔답니다. 초닐 황후는 카스가노 키사키는 치자직이 들어온 것을 모르고서 놀라서 넘어져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치자직 등은 후궁의 침전에 난입한 죄에 연루되어 죄가 더 무거워졌다. 그래서 삼가 오로지 황후를 위해 이심둔창 이지미노 미야케를 바치고 궁에 난입한 죄를 속죄받기를 청하였다. 이심둔창을 바치고 난입한 죄를 속죄받기를 청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심둔창을 정하였다. 지금 나누어 군으로 삼고 상총국에 속하게 하였다. 상총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동경 동남쪽 지역에 있던 율령국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심 둔창이라는 건 사실 이제 요 이심 지역에 둔창을 만들었다는 거니까 요 지역이 이제 원래 사실 봉건지호 비슷한 놈이 이걸 다스리고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1년에 요런 사건들 진주 주어라 그랬는데 진주도 안 바치고 그 다음에 불러서 이제 벌 주려 그랬더니 이게 천황 와이프가 자는 그런 곳으로 도망치고 그래서 그런 일련 사건들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천황의 직할지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보시면 이게 내가 이제 뭐예요 역사학자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난 되게 싫긴 한데 난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실증삭 난 그런 거 싫어한다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들을 제가 이렇게 뭐예요 점들로 지금 찍으면서 지금 지도를 만들면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싫은 거는 왠지 좀 그 빡빡함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일본 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점들이 어디냐면 요 내량 지역입니다. 내량 지역, 대화분지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어디요 오사카 대판 지역, 그 다음에 경도. 지금의 경도 지역은 오히려 이제 내량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점이 적은 편이죠. 그죠? 그래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지역도 그러면 아마 직할 통치 범위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대화 정권에.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는 보면은 점들이 되게 띄엄띄엄 있어요. 노란 점들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율령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고 이제 초록색 점이나 요 보라색 점도 아닙니다. 요거는 나중에 생긴 행정구역이에요. 초록색 점이나 아니면은 그 파란색 점 아니면 여기 갈색 점, 고동색 점,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빨간색 이런 점들을 아니면 여기 산 모양 이런 점들을 토대로 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내량하고 그 다음 대판, 그 다음 경도 주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 북구주 지역입니다. 북구주 지역.
사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만약에 북구주 지역이 진짜로 대화 정권의 땅이었다면, 그러니까 통치 영역이었다. 그럼 이 중간 지역은 뭔데 도대체? 이 중간 지역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요 지역, 여기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추룬국 이즈모 지역은 그 역사 시대는 안 나오고요. 역사 시대는 안 나오고 오히려 그 뭐요? 예전에 왜 쿠사나기의 검 이런 거 있잖아요. 초치검 그러죠. 초치검 전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신대 상하에서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길비자주라고 되어 있는 요 근처 지역이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대화 정권이 정말 다 다스렸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중간중간 지역 있죠. 중간중간 지역, 중간중간에 뻥 뚫린 요 지역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사국 지역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그리고 구주 지역 도대체 왜 중간중간은 뻥 뚫려 있고 구주 지역에만 이렇게 점들이 많이 있느냐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도대체 씨발 빌어먹을 한반도 지역에는, 가야 지역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점들이 많이 있느냐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뭐 이제 동경 근처에도 조금 띄엄띄엄씩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까지 가는 거리가 얼만데 씨발 여기는 바닷길도 먼데 도대체 여기 가가지고 천황이 진주를 주오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의심해볼 만한 거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난 천왕기를 처음 읽기 전에 내가 오늘 둔창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심 있죠. 이심둔창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심둔창 외에도 수많은 지역들에 오늘 둔창이 박힐 겁니다. 둔창을 설치했다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둔창이 설치됐다는 기록을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여기를 뭐 예를 들면 정복했다고 하자. 진짜 임나 일본부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다 건너가지고 이 내해 있죠, 그죠? 요 안쪽에 있는 내해를 지나가지고 북구주를 정복하고 중간기지로 정복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 가지고 가야 지역까지 정복할 수 있는 새끼들이 존나 강대한 새끼들이지, 고대 사회에서. 그지? 지금도 이렇게 하려 그러면 힘들걸. 예, 그런 새끼들이 어떻게 이 중간 지역은 다 빼먹고 여기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까지 이제 원정군을 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유 씹새끼들 정말. 아무튼 오늘 계속 둔창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도 지금 거의 아무거나 찍었어. 여긴 아니네. 여기 여기 월부 둔창 나오죠. 이것도 오늘 읽을 거고요. 그다음 여기 우록 둔창 이것도 오늘 읽을 거고요. 그다음 아무 데나 한번 찍어볼까? 여기 있네. 또 담연부 둔창 이것도 오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복한 게 아니라, 아마도 이제 예를 들면 이따가 아마 또 말씀드리겠지만, 삼국지에 보면은 진안하고 그다음 마한하고 그다음 변안에 있는 소국들이 요 사실 큰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요 지역에 있는 소국들이 많게는, 적게는 이제 열 몇 개에서 스물 몇 개, 그다음 많게는 막 수십 개까지 난립해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삼국지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만약 그걸 우리가 민다 그러면 요 지역보다 훨씬 더 넓은 일본 지역에는, 사실 일본 땅이 우리나라보다 좀 넓잖아요. 그 요런 지역에는 우리나라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이 통합되지 않은 국가들이 난립해 있었을 텐데, 그 각각 지역들의 역사를 이 씹새끼들이 나중에 정복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윤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적어놓지 않았을까, 나는 일단 그런 의심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찾아보니까 하도 하다가 내가 생각을 해보다가 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구주왕조설이라는 것도 있대요. 구주왕조설. 그래서 북구주 일대에 이제 대화정권하고, 여기 있는 대화정권하고 이제 원래 별개의 왕조가 있었었는데, 요 왕조가 이제 나중에 백제가 망할 때쯤 해가지고 같이 이제 몰락해서 나중에 대화정권이 흡수된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설이 있었대요. 근데 또 일본 학자들은 그걸 최근에는 또 이제 별로 잘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내가 일본에서 일본사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일본인 친구한테 현지에서 배운 이제 일본사를 들은 것도 아니라서, 내가 이제 도대체 일본 학자들은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씨발 그렇게 대화정권 중심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나
라고 물어볼 순 없지만, 얘기해 볼 순 없지만, 논해 볼 순 없지만, 그래도 일단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들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듭니다. 안녕하세요. 얘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일본 서기를 읽으면서 나는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제일 큰, 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형. 제가 감사하죠. 오늘 제가 일본 서기를 지금까지 읽으면서 가졌던 제일 큰 의문이 뭐냐면요. 임나 일본 부설이 아니에요. 임나 일본 부설은 그냥 예를 들면 뭐 믿든 안 믿든 사실 뭐 중요하지 않다고 난 생각해. 그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야. 오히려 나는 일본 서기 읽으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문제가 대화 정권의 지배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였을까가 난 되게 궁금해요. 500년대쯤 되면 대략 이제 5세기 말에서 6세기쯤 되면 대충 이제 요 영역 있죠. 요 영역 지금 경도 지역에서 여기 서쪽 지역 그다음 여기 동쪽 지역까지 전부 다 대화 정권의 영역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같은데 아무리 일본 서기를 읽어도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된다고. 아무리 읽어도 납득이 안 돼요. 예전에 어느 천황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무존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자의 일본 무존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동쪽으로 가서 이제 어디를 다 점령하고 여기 보면은 경행천왕 때구나. 아마 경행천왕 될 겁니다. 네, 경행천왕 때 요점들이 다 찍힌 거거든. 이건 안한천이구나. 아무튼 뭐 여기도 정복하고 그다음 여기도 정복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나와 있긴 하는데 사실 경행천왕이면은 권7이니까 아까 봤듯이 권7이니까 그게 엄청 초기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원상복지대일 건데 그것도 우리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일본의 갑자기 중앙집권적인 위대한 권력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일본 전국을 거의 통일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고 그 이후에 5, 6세기까지 일본서기에 적혀 있는 대화 정권 중심으로서의 행보가 일본 내 행보가 대부분 다 내량하고 그다음 대판하고 경도 지역이 한정돼 있는데 시발 그 외 지역을 가끔 이제 구조 나오고 그죠? 그 외 지역을 도대체 얘들이 정복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 없잖아요. 시발 없잖아. 이걸 믿어가지고 예를 들면 5, 6세기에 대화 정권이 일본 거의 전역을 다 정복했었다라고 얘기할 거면은 시발 환단고기에서 환단고기에 어디에요? 그 단군 세기에 나오는 그 국제 밤람회 잠수함 이런 말들도 인정해야지 시발. 그때 단군 조선이 시발 어디에요? 평양 남포 앞바다에 시발 그 뭐야 잠수함 띄워가지고 잠수함 띄워가지고 여기 산동 공격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 아무튼 난 이해가 안 돼요. 고고학적인 연구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주장하려고 그러면 일본 애들이 주장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걸 주장하든 하려고 그러면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를 봐야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도 지역에 그러니까 그때 내량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하고 예를 들면 요 지역에 그때 북구주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가 형식이 비슷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대에는 이 지역은 아마도 비슷한 세력이 다스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일본 고고학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고 난 깝깝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동부 지역에 조금 찍혀 있습니다. 여기 동부 지역에 가끔 찍혀요. 가끔 얘기가 나오긴 해요. 여긴 또 텅텅 비어 있죠. 오면은 아무튼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야지 제 설이든 뭐 제가 지금 일본 서기 읽으면서 만들어내는 설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견해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임나 일본부 설이든 아니면 대륙 백제설이든 씨발 빌어먹을 무슨 설이든 간에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 뭐예요 타임머신을 발견해서 과거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진위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입증 책임이라는 거는 주장한 새끼한테 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쓴 새끼하고 일본 서기를 믿는 새끼가 일본 서기의 타당성과 부당성을 모두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족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둔창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얘기하기도 전에 그 빡쳐가지고 이심 둔창 이거 이 지역에 있는 이 둔창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빡쳐가지고 얘기를 쭉 했는데 20분간 얘기를 했는데 뒤에도 쭉 얘기가 더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읽어보죠.
자, 5월에 백제가 하부 수덕, 적덕손과 뭐 사람 이름이겠죠. 상부, 도덕, 기주, 기루 등을 보내어 상주를 바쳤다. 상주라는 거는 이제 그 뭐예요? 정기적으로 보내는 사신 뭐 그런 거겠지. 표문 그런 거겠죠. 근데 그 당연히 그 뭐예요? 백제가 그런 걸 보냈을 리는 없고 아마 백제가 내렸겠죠. 자, 따로 표를 올렸다. 자, 가을 7월 신사사계 황후는 신분이 천자와 같은데도 안팎으로 이름이 특별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둔창의 땅으로 초정을 세워 후대에 흔적을 남기도록 하라라고 명하였다. 초정을 세워라고 했는데 초정이라는 거는 황후의 궁전을 보고 초정이라 그런다네요. 초정. 자, 칙사가 라고 명하였다. 곧 칙사를 보내어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였다. 칙사가 칙을 받들어 대한의 직 미장 오호시 카후치노 아타히 아지하리. 이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게 지금 그대는 사람 이름이겠죠. 기름진 자치전 키기시타를 바치라라고 하였다. 자치전이라는 거는 좋은 땅이라는 의미래요. 좋은 땅. 미장이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칙사에게 이 노는 가뭄에 물대기가 힘들고 물이 넘치면 침수되기 쉽습니다. 공을 아주 많이 들여도 수확하는 것은 적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말하였다. 칙사는 들은 말 그대로 숨김없이 복명하였다. 자, 겨울 10월입니다. 경술삭 갑자 15일에 천황이 대반대련 금촌에게 칙을 내려 짐은 네 사람의 철을 들였으나 아직까지 후사가 없다. 만대 후에는 짐의 이름이 끊어질 것이다. 대반 백부여,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를 생각할 때면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대반 백부라고 한 거는 아마도 대반 금촌 대련이 되게 오래 봉직한 이제 후족이기 때문에 신하기 때문에 그걸 높여서 아마 부르는 말인 것 같아요. 백부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둔창이 이제 원래 창고라는 의미인데 일본 고대사에서는 그냥 식량 창고라는 의미 외에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행정적인 역할도 했나봐요. 그런 걸 가리키는 이제 표현으로 쓰였나 봅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담로가 저는 정작 이제 백제의 담로가 뭔지 잘 몰라서. 자, 대반금촌 대련이 저 또한 근심하는 바입니다. 무릇 우리나라에서 천하의 왕이 된 분은 후사가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사물로서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황후와 다음 비를 위하여 후궁을 위하여 둔창의 땅을 정하여 후대에 남게 하여 전대의 흔적을 나타내도록 하십시오라고 아뢰었다. 그래 시발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에 좋다 속히 두도록 하라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대반 대련 금촌이 소간전 둔창 워하리 타노 미야케와 각국의 전부 타베를 사수원에게 주십시오. 타베라는 거는 전부라는 거는요. 뭐 농사짓는 사람들인가? 자, 그리고 앵정둔창 사쿠라이노 미야케와 각국의 전부를 향유원에게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그 와이프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들한테 요 각 지역을 이제 분봉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앵정둔창이라는 거는요. 앵정둔창이라는 거는 요 지역 어딘가에 있었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내가 모르겠네. 아까 내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관이란 건 대충 알고 있는데 근데 정확한 성격을 내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교할 만한지 비교할 만한 건지 제가 확신을 못해서 이제. 자, 앵정둔창은 여기입니다. 근데 앵정이라는 게요 지금 여기 요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을 우리가 앵정시라 그러는데
그 사쿠라이라 그러죠. 사쿠라이. 근데 eng정둔창은 도대체 왜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 지역을 요 지역에 둔 둔창을 eng정둔창이라고 했대요. 자, 그리고 또한 난파둔창 나니하노 미야케와 각군의 곽정을 태권에게 주십시오. 곽정이라는 것은 이제 둔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고 하네요. 전부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난파둔창은 어디냐면 난파 지역의 둔창이겠죠. 난파둔창은 내가 안 적어놨구나. 난파 지역이 이제 요 근처 땅이거든요. 요 지역에도 이제 둔창이 있었는데 요거를 또 태권이라는 사람한테 줬더라. 자기 이제 그 세컨드겠지. 자, 이것을 후대에 보이시어 옛날을 알도록 하십시오라고 아뢰었다. 주상한 대로 시행하라라고 명하였다. 윤 12월 김효삭 이모 4일에 삼도 미시마에 행차하였다. 삼도라는 것은 여기가 아니구나. 이거 대우도구나. 삼도 삼도라는 거는 여기랍니다. 여기 경도하고 대판 사이네요. 여기가 삼도랍니다. 네, 미시마에 행차하였다. 이때 대반 대련 금촌이 따라갔다. 참고인데 근데 그때 이제 대화 정권이 이제 직접 다스리는 땅들에 그 둔창을 설치했대요. 거기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다스리게 하면서 이제 그 뭐예요? 그 세금 내기 하고 아마 그랬겠죠. 그런 식이었겠죠. 자, 이때 대반 대련금치 따라갔다. 천황은 대반 대련을 보내어 좋은 땅을 현주인 발립 이이보에게 물었다. 현주 발립이 몹시 기뻐하여 정성을 다하였다. 그래서 상어야, 카미노 미노, 하어야, 시모노 미노, 상상원, 카미노 쿠하하라, 하상원, 시모노 쿠하하라와 죽촌, 타카후의 땅 등 모두 합해서 40정을 삼가 바쳤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상원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죽초는 이제 요 지역을 다 아울러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어야는 여기랍니다. 요 지역 땅을 또 이제 중앙정권에 바쳤다,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라고 합니다. 자, 대반대련이 칙을 받들어 모든 땅 위에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넓은 하늘 아래에 왕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 그래서 선대천왕은 뚜렷한 이름을 세우고 큰 이름을 드리워 광대함이 천지에 미치고 밝은 빛이 1월과 같았다. 1월이라는 건 해하과 달이죠. 그리고 긴 행렬이 먼 곳을 오르만지고 도성 밖까지 은혜가 베풀어졌다. 또한 나라 하늘 밝게 비추고 멀리까지 충만토록 하였다. 위로는 천지의 끝까지 미치고 널리 팔방이 이르렀다. 그리고 예를 제정하여 공이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음악을 지어 정치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참으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경사가 과거와 부합하였다. 지금 그대 미장은 나라 안에 미미한 백성이다. 호련 왕의 땅을 아까워하고 사신이 알린 뜻을 가벼이 여기고 저버렸다. 미장이여, 지금부터는 군사가 될 수 없다라고 알렸다. 군사라는 건 여기서 이제 이것도 율령시대의 그 관직 이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윤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율령제 없었으니까. 자, 그러자 현주 발립은 기쁨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하여 고다들 조수 토리키를 대련에게 보내어 시동으로 삼았다. 시동이라는 거는 이제 시중드는 시종. 자, 이에 대한의 직미장이 두려워하고 후회하며 땅에 엎드려 땀을 흘렸다. 그리고 대련에게 어리석고 복매한 백성의 죄가 만번 주고 마땅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군마다 봄가을로 곽정을 500명씩 천황에게 바치는 것이 자손대대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 살기를 바라고 영원히 후세의 경계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따로 협정전 6정을 대반 대련에게 뇌물로 주었다. 무릇 삼도의 죽촌 둔창 타카후노 미야케에서 하네현 카후치노 아가타의 부곡을 전부로 삼는 것은 여기서 생겨났다. 요 지역, 이 죽촌이고요. 그 다음 하네 지역이라는 건 이제 요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요 지역을 이제 요 책을 만들 시기에는 이제 그 뭐예요, 전부로 요 지역 사람들을 이제 전부로 삼았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사도라는 거는 기사들이 존나 깽판을 쳤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레이디 퍼스트라는 거는 여자들이 좆도한 인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라는 걸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안한천왕기에서 계속 둔창으로서 사람 둔창으로서 이제 왕의 권인이 뭐니, 왕의 이름이 후세에 전하니, 그런 얘기가 편집증적으로 쓰여 있다는 거는 요 시기에 이르러서야 어쩌면 천왕이 천왕처럼 대접받으면서 직할지를 겨누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지역에 요때 이르러서야 아무튼 그 경도하고 대판 근처, 그리고 내량 근처의 지역들을, 특히 이제 요 지역 한해하고 이제 경도 쪽 지역들을 이제 요 지역에 이르러서야, 요 시대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이제 직할지로 진짜로 편입하게 됐느냐,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죠? 세금 삥땅이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특히 요런 그 일본 서기 같은 그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한 책에서는, 그래서는 이제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달에 여성 불연지 거유 이호 키베노 무라지키 코유의 딸인 번원 하타히메가 물부 대련 미여 모노노베노 오호 무라지 오코시에 구슬 목걸이를 훔쳐서 춘일 황후에게 바쳤다. 일이 발각되자 지거유 키코유는 딸인 번원을 체녀정으로 바치고, 아울러 안예국 아기노쿠니의 과호인 여성부 둔창 이오 키베노 미야케를 헌상하여 딸의 죄를 속죄하였다. 체녀정이라는 거는, 그 체녀라는 게 이제 지방에서 중앙으로 곡물처럼 이제 바친 여자를 체녀라고 하거든요. 근데 체녀정이라는 거는 이제 체녀를 보조하는 사람을 체녀정이라고 한다네요. 자, 여성부 둔창은 또 어디냐? 안예국이라 그러는데, 안예국이 어디냐면은 아우 씨발, 저 토할 같은 족같은 여성부 아니고요. 여성부 둔창은 여기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히로시마입니다. 히로시마. 안예국이 지금의 히로시마 서부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갑자기 요 지역에 둔창이 생겼죠, 그죠? 갑자기 기록 점도 거의 안 찍혀 있는 여기에 갑자기 둔창이 생겼습니다. 자, 물부대련 미연은 일이 자기에서 비롯된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십시부 토어치베 이세국 이세노쿠니의 내협협 구사사 등이 토이의 지토사부 니에노 하지베 축자국 츠쿠시노쿠니의 담엽산부 이사야마베를 바쳤다. 이사야마베. 십시부라는 거는 여기 그 치바 진주 이야기도 진주를 세금으로 맞췄는데 세금 징수원이 삥땅 져서 열받아서 진주캐와 라고 했던 게 와전된 것 같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역시 그 하는 일이 지금 그런 거다 보니까 돈 이야기로 자꾸 해석을 하시는군요. 매달 후원금은 잘 받고 있습니다. 제가 꼭 그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자, 그 십시부라는 거는 여기 지금의 이제 기성군하고 그다음 앵정시 근처를 얘기하는 거고, 요 지역의 땅을 바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세국이라는 거는 여기 요 지역 이세국, 요 지역을 이세국이라 그러죠. 이세국, 지금도 이제 이세라 부릅니다. 그럼 요 지역의 땅도 바치고, 그 다음에 축자국의 담엽산부라 그랬는데, 축자국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그 북구주 지방을 의미합니다. 요 지역을 의미하고요. 담엽산부라 그러면은
여기 그래서 이제 요 지역 근처를 이제 담엽산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지역을 전부 다 전왕한테 바쳤다라고 합니다. 자, 무장국조 무사시노 쿠니노 미야츠코 인 이번 직사주 카사하라노 아타히호미는 자, 갑자기 무장국으로 또 바뀝니다. 자, 무장국 여기 지금의 동경입니다. 동경 근처를 무장국이라 그랬는데 무사시라 그러죠. 갑자기 자, 서쪽 끝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동쪽 끝으로 왔습니다. 자, 이번 직사주는 동족인 소저 워키와 서로 국조가 되려고 싸웠으나 해가 지나도 결판이 나지 않았다. 내전이라도 일어났나 보죠. 소조는 성품이 과격하고 사람들과 불화하며 교만하고 불순하였다. 그는 본래 상모야군 소웅에게 구원을 청하여 상모야군이라는 것도 지명이 있었었는데 상륙국, 축파, 횡정, 무장국, 상총국, 상무국, 네, 여기 아마 주변 나라에 도움을 청했나 보죠. 네, 상모야군 소웅에게 도움을 청하여 사주 오미를 죽이려고 했다. 사주가 이것을 알고 도망쳤다. 그리고 상경하여 그러니까 이제 내량으로 갔다는 거죠. 상황을 아뢰었다. 이때 조정이 단죄하기에 나서서 사주를 국조로 삼고 소조를 죽였다. 야, 여기 멀리 있는 천황의 권력이 지금 동쪽 변방에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무장국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시부랄 것들. 국조인 사주는 두렵고 기쁜 마음이 교차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삼가 천황을 위하여, 선왕이라는 건 이제 안한 천황을 의미하죠. 횡정, 요코누, 귤화, 타치바나, 다빙, 오호이, 창소, 쿠라스 네 곳에 둔창을 바쳤다. 이해 간지는 갑인이다. 자, 요 네 곳은 다 이제 요 근처입니다. 무장국 근처입니다. 횡정, 다빙, 그 다음 귤화, 창소 요렇게 네 가지입니다. 보면은 지금 이야기 패턴이 똑같죠? 완전히 똑같죠? 그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분쟁이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나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 문제를 중앙조정에서 해결해주고 그걸 가지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두렵고 기쁜 마음에 뭔가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지역 땅을 바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둔창으로 삼았다 라고 하잖아요. 말이 되냐 이게. 씨발 말이 돼요? 내가 오늘 그 어디에 누구 이사를 도와주고 왔는데 예를 들면 그분이 자기 예를 들면 전셋집을 가지고 나한테 바치면서 이것을 오늘 이사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두렵고 기쁜 마음에 이것을 살마시아님께 둔창으로 바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쌀을 바쳤다 그러면 이제 쌀을 바쳤다고 얘기가 나오겠죠. 구체적인 지명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행정기관을 만들었다는 의미거나 아니면 이제 직할하거나 아니면 간접 통치를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대화정권 안으로 복속됐다는 건데 갑자기 안한천왕기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둔창이 생긴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정말 이상하지. 정말 이상하죠. 자, 이해간지는 갑인이다 라고 돼 있는데 갑인이 몇 년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자, 2년입니다. 춘정월 무신삭 임자 5일에 최근에 해마다 풍년이 들고 변경에는 근심이 없다. 온 백성은 생업을 즐기고 부지런하여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다. 어진 바람이 우주에 뻗고 우주에 뻗는답니다. 칭송하는 소리가 천지에 찼다. 내외가 평온하고 국가는 부유하다. 짐이 크게 기쁘다. 닷새 동안 연회를 열어 함께 기뻐하라고 명하였다. 여름 4월 정축삭 1일에 고사인부 마가리노 토네리베와 구인부 마가리노 요키베를 두었다. 요거는 뭐 사람 이름 아닐까? 부라는 거는 사람들의 집단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부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구사인부하고 그 다음 구인부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5월입니다. 5월 병호삭 갑인 9일에 축자 츠쿠시의 수파둔창 호나미 노 미야케와 겸둔창 카마노 미야케. 여기서부터 쭉 나온다 이제 시발. 축자의 둔창들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요 그 지도 수파둔창 여기네요. 수파둔 여기 나와 있네. 수파둔창호 겸둔창 여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다 요 북구주에서 내륙으로 조금 들어온 지역이죠. 자, 여기가 축자입니다. 축자. 그리고 풍국 토요노쿠니의 주기둔창 미사키노 미야케 상원둔창 쿠하하라노 미야케 간등둔창 카토노 미야케 데발둔창 오호누쿠노 미야케 아록둔창 아카노 미야케 확그 저기서 풍국이라는 거는 이제 요 지역을 보통 풍국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상원둔창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잔등둔창 뭐 대발둔창이 쭉 나오죠, 그죠?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나중에 궁금하면은 일단 나오는 건 다 찍어놨으니까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대략적인 것들만 얘기할게요. 자, 화국 히노쿠니의 춘일부둔창 카스가베노 미야케. 여기서 화국이라는 거는 요 아래쪽 아소산 근처 있죠. 요 근처를 화국이라 그래요. 화국. 아마 그때 아소산이 이제 휴화산이라 가지고 가끔 이제 불도 튀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이걸 불화자를 써가지고 화국이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춘일부둔창이라는 게 여기라고 일단 하는데 지금의 이제 구마모토시죠. 웅본시라고 하는데, 근데 춘일이라는 곳이 보통 이제 여기 동쪽 지역 일양 지역을 의미하는 바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왜 아까 이제 그 뭐죠, 앵정둔창처럼 이걸 왜 이제 춘일부둔창이라 그랬을까 좀 의심이 들어요. 왜 그렇게 불렸을까? 아니면 그냥 지명 고증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은 파마국입니다. 파마국 하리마노쿠니의 월부둔창 코시베노 미야케 우록둔창 우시카노 미야케. 자, 여기서 파마국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 또 갑자기 저 멀리 갑니다. 대판 서북 쪽에 요 지금의 신호 고베 지역 있죠, 그죠? 여길 파마국이라 그럽니다. 자, 요 지역에도 이제 우럭둔창 뒀고 그 다음에 또 월부둔창을 뒀다 그러죠. 자, 그리고 비후국 키비노 미치노 시리노 쿠니의 후성둔창 시츠키노 미야케 다니에둔창 타네노 미야케 내리둔창 쿠쿠츠노 미야케 엽치둔창 하와카노 미야케 하음둔창 카하토노 미야케. 자, 비후국이라는 거는 아소산요? 아니요, 얼마 전에 터진 곳은 여 아래쪽 아니에요? 여기도 뭐 하나 있을걸? 비후국이라는 게 어디냐 하면은 비후국이 어디더라? 요 지역 지금 보면은 그 히로시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요, 고베 사이 요 지역을 이제 비후국이라 그러는데, 요 지역에도 보면 하음둔창, 다니둔창, 내리둔창, 엽지둔창 뭐 이런 둔창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그죠? 자, 또 계속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나노쿠니의 담식둔창 이니웨노 미야케 담연부둔창 이토시베노 미야케. 자, 아나국이라는 것도 어디냐면은, 그래요? 16년이면 진짜 얼마 전이네. 자, 아나국이라는 거는 또 여기입니다. 아까 그 비우국이 여기였죠. 비우국 왼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아나국이라고 합니다. 담연부둔창 뭐 이런 것들 있지. 담식둔창.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아파국입니다. 아파국 아하노쿠니의 춘일부 둔창 카스가베노 미야케. 아파국. 자, 아하노쿠니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어디에요? 사국 동부지방이죠, 그죠? 여기도 보면은 일단 춘일부 둔창이라고
전 따긴 하는데 춘일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아까 요 지역을 보통 가리키는 말일 텐데 요 지역 일양 지역을 가리키는 말일 텐데 왜 여기를 춘일부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춘일부 둔창. 자, 그 다음에는 기국 키노쿠니의 경단 둔창 후세노 미야케, 하변 둔창 카하헤노 미야케. 자, 기국이라는 거는요, 여기를 기라 그러거든요. 여기 요 지역을 이제 기국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둔창이 또 하변 둔창 이렇게 이제 몇 개 뒀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단파국 타니하노 쿠니의 소사기 둔창 소시키노 미야케. 자, 단파국은 또 여기서 저 위로 가야 돼요. 여기 단파국이고요. 여기가 단마국입니다. 자, 여기 단파국이에요. 여기도 아마 소사기 둔창이라고 또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근강국 아후미노 쿠니의 위포 둔창 아시우라노 미야케. 근강국이라는 거는 요 지역, 여기 지금 보면은 비와호라고 해서 비파호인가요? 아무튼 그 되게 큰 호수가 있는데 여기 근처를 근강국이라 그럽니다. 여기도 이제 둔창을 하나 뒀다네요. 어딘지 모르겠다. 뭐, 아, 여기가 위포 둔창이네. 자, 그리고 다음은 미장국입니다. 워와리노 쿠니의 간부 둔창 마시키노 미야케 임록 둔창 이로카노 미야케 자, 여기 어디에요? 미장국이라는 건 여기 이름입니다. 여기 지금의 나고야입니다. 나고야 명고실. 아, 명고옥이죠. 아, 명고옥입니다. 명고요. 이거 간부 둔창 임록 둔창 이렇게 쭉 있죠, 그죠? 사실 근데 이걸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상모야국 카미츠케노노 쿠니의 노기야 둔창 미도노노 미야케. 상모국이라는 거는 여기서 요거를 상모국이라 그랬죠. 자, 여기도 뭔가 하나 이제 둔창을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하국 스르가노 쿠니의 치지 둔창 와카니 헤노미야케. 자, 여기 준하국은 여기 상목 옆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둔창을 하나 뒀다네요. 치지 둔창이 여기네. 자, 아무튼 이렇게 둔창을 전국에 뒀대요. 근데 아까 보면은 지금 둔창 엄청 길었네. 요게 5월 병호삭 갑인 9일에 쭉 다 둔창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또 아까 어디 있었냐? 근강, 여기 단파, 그 다음 또 어디에요? 여기 안하국, 그 다음에 또 비후국, 그 다음에 여기 아파국, 그 다음에 축자국, 그 다음에 풍국, 이런 식으로 전국에 다 걸쳐 있죠. 화국에도 있고, 그죠? 전국에 다 둔창이 지금 걸쳐 있잖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걸 우리가 일본이, 그러니까 그때 대화 정권이 실제로 요 지역을 진짜로 전부 다 시류 지배하고 있었는지, 만약에 이 말이 맞다 그러면은 시류 지배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믿을 수가 있나, 씨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장국이 지금까지, 무장국이죠, 그죠? 무장국이 지금까지 일본 서기에 나왔던 게 경행천황 때, 예를 들면 일본 무전의 이제 정복 기록을 통해서 나왔던 그 이후에 도대체 나왔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데, 몇 번이나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 이제 분쟁에 천황이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중재해주고 그 다음 이 땅을 바쳐가지고 둔창으로 삼을 만하게 되는지, 아니면 무장 근처에 있는 예를 들면 상모국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준하국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상총국 같은 그런 지역에 이제 지배자들이 또 뭐가 아쉬워가지고 시발 둔창을 만들도록 놔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앞에 이제 무장국이나 아니면 상총국 같은 이제 진주 아니면 무슨 지배자들 사이 다툼, 이제 그런 것마저 만들어내기 귀찮아서, 지어내기 귀찮아가지고 소재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안하국, 아파국, 그 다음 축자국, 풍국 요런 지역들은, 근강국 요런 지역들은 전부 다
이제 그냥 둔창을 만들었다고만 이렇게 적어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화를 만들어 놓으면 티나니까 어쩌면 너무 형식이 너무나 똑딱해서 너무나 똑같아서 그죠? 아무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씨발 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 왜 믿을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내 말에 이들이 내 말에 반박하고 싶으면은 고고학적 증거라도 꺼내오든가. 자, 가을 8월 구라석이 가을 8월. 자, 을해삭 1일에 국마다 견양부 이누카 히베를 두도록 명하였다. 견양부라는 거는 개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개 기르는 사람들. 견양이라는 게 이제 개견자에다가 기를 양자입니다. 그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국이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 놈들은 각 지역에 이제 행정기관을 무슨 국 이렇게 뒀다 그러지만은 이게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고대 중국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위나라 사람 누구다 아니면 뭐 조나라 사람 누구다 이런 식으로 자기 출신지를 표현한 것처럼 어쩌면 저 지역에 전부 다 독립적인 정권들이 있었고 그 지역 그게 이제 국이라고 내려오면서 점점 그냥 행정구역명처럼 정착돼 버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이란 말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 자, 9월입니다. 갑진삭 병호 3일에 그렇죠. eng정전불연 사쿠라이노 타베노 무라지 현견양련 아가타노 이노카히노 무라지 난파길사 나니하노 키시 등에게 둔창의 세를 관장하도록 명하였다. 병진 13일에 특별히 대련에게 칙을 내려 소라는 건 음매할 때 그 소요. 난파의 대우도 오호스미노 시마와 원도 히메시마의 송원 마츠하라에 방목하라. 대우도라는 거는 여기 지금 난파 지역이 요 지역이거든요. 섭진국의 난파 요 지역 대우도하고 그 다음에 요 지역 원도 소를 여기 키우라 그랬단 모양입니다. 자, 이름이 후세에 드리워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였다. 지금 보면 편집증적으로 계속 안한천왕이 자기 이름이 후세에 남겨지길 바란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자, 겨울 12월 개유삭 기축 17일에 천황이 구금교궁 마가리노 카나 하시노미야에서 죽었다. 이때 나이가 70살이었다. 구금교궁이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이제 수도를 삼았다는 요 아래쪽에 잠깐만 왜 이러냐 여기 내량 아래쪽에 이제 구금교라는 곳이 있었지. 거기 뭐 근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근처에 어디 있었었는데 여기 구금교네요. 자, 나이가 70살이었다. 이달에 천황을 한해의 구시고구 후루이치노 타카야의 능에 장사 지냈다. 구시고구릉이 지금 여기 안한천왕릉이라고 남아있긴 한데 당연히 우리가 믿을 수는 없겠죠. 파봐야 알지. 황후인 춘일 산전황녀 및 천황의 누이인 신전황녀 카무사키노 히메미코를 이능에 합장하였다. 또 하나 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난 그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즉위했으니까 뭐라도 하나 남겨보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설득력 있는 말이긴 해요. 근데 보면은 일본 서기에 최근 근처에 즉위했던 천황들은 대부분 다 나이가 많은 채로 즉위해요. 예를 들면 즉위할 때 이미 5, 60살이었다는 거지. 예를 들면 고구려에서 태조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왕 사이에 태조대왕하고 그 다음 차대왕 사이의 관계가 예를 들면 그런 건데 태조대왕이 너무 오랫동안 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차대왕한테 이제 양위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상왕으로 물러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차왕이 이제 6, 70살 넘은 나이로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정치하기 시작하는데
아니야 그 양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일본 석기에 지금 요 근처 안한천왕하고 이제 요즘 요 이전 천왕들도 대부분 다 이제 나이 들어서 즉위했죠, 그죠? 그게 난 되게 의심스러워요. 보통 이제 왕이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왕이 즉위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자기 아빠하고 3, 40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옛날엔 20살 차이도 났겠구나. 근데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자기 아빠가 일찍 죽거나 그랬다 그러면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였잖아, 그죠? 오래 산 사람이 오래 살았다 그러더라도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일반적인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5, 60살에 죽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즉위 나이가 적어도 이제 30대나 40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이제 50대 정도일 텐데 최근 전 즉위하는 천황들은 다 이제 60대 70대라는 점을 봤을 때 60대 70대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신기할 뿐더러 그때 천황 자리에 올라가지고 몇 년 이제 꼴랑 정치하다가 죽었는데 정권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유지됐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죠.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얼굴이 6, 70대라고요. 거울 보십시오, 거울.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뭔가 좀 납득이 안 돼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말 그대로 정말 이상해요. 이상한 기록이라서 이것도 이제 뭔가 시비를 걸어볼 만한 기록이긴 한데 건덕지긴 한데 근데 제가 사실 그 뭐라 그러죠? 그 아무튼 여기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시비를 걸기에는 좀 그래서 그냥 추상적인 시비로 남겨두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자, 무소 이제 그 뭐예요? 안한천왕이 끝나고 이번엔 선화천왕입니다. 선화천왕. 피부 피부가 파라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스머프예요. 공산주의자입니까? 무소 광국 압순천황 타케워히로 쿠니오 시타테노 스메라 미코토 선화천황 센카텐노 무소 광국 압순천황 선화천황이죠. 요 사람은 남대적 천황 워호도노 스메라 미코토 남대적 천황이 바로 개체천황이죠. 개체천황의 둘째 아들이다. 구대형 광국 안무금일 천황의 동무제이다. 구대형 광국 안무 그, 왜 이러냐? 구대형 광국 안무 금일천왕이라는 거는 앞에 읽었던 편집증적인 안한천왕입니다. 자, 2년 12월에 구대형 광국 안무 금일천왕이 죽었는데 후사가 없었다. 군신들이 검과 거울을 무소광국 압순존에게 바쳐 천왕으로 즉위하도록 하였다. 무소광국 압순존이 바로 선화천왕이겠죠? 자, 이 천왕의 성격은 맑고 깨끗하였으며 마음이 명랑하였다. 재능과 지위를 사람들에게 과시하여 왕의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았다. 군자들이 감복하는 바가 되었다. 군자란 말도 나오네 이제. 많이 기화됐다. 자, 원년입니다. 봄 정월에 회외 히노쿠마의 여입야 이오리노로 천도하였다. 이로써 궁호를 삼았다. 여입야는 어디냐? 여입야는 여기 내량의 남쪽 지역입니다. 저기 남쪽 지역으로 왔습니다. 자, 2월입니다. 2월 임신삭 1일에 대반금촌 대련 오호토모노 카나무라노 오호 무라지와 물부 추록화 대련 모노노베노 아라카히노 오호 무라지를 대련으로 삼았는데 모두 이전 그대로였다. 련이라는 거는 호족을 얘기한다 그랬죠. 또 소와 도목 숭례 소가노 이나메노 스쿠네를 대신으로 삼고 소와
소가 여기서 나오는 소아라는 게 그 소아인가? 아,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그 소가신가? 백작에? 지금 각주에는 요렇게 나옵니다. 그 소아시라는 게 그러니까 한자로 그럼 소아시인데요. 소아시라는 게 옛날에 나왔던 그 문해숙례 있죠, 그죠? 문해숙례의 아들인 석천숙례를 시조로 하는 소아 지역의 큰 시족이다라고 나오네요. 나중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닌가? 나중에 나오는 그 백제계가 아닌가? 아, 몰라, 얘들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빨간 점들이 다 수도입니다, 수도. 뭐 남아공 같은 건가 보죠. 남아프리카공 같이 이제 행정수도, 그 다음에 사법수도, 그 다음에 또 뭐냐, 행정사법, 입법수도 뭐 다 따로 있나 보지. 21세기잖아요. 뭐 얘들은 이때 정부 4.0쯤 되나 보죠. 자, 소와 도목숭례를 대신으로 삼고 아베 대마려신 아헤노 오호마루 노미를 대부로 삼았다. 이민삭 3월 이민삭 1일에 유사가 황후를 세울 것을 청하이다. 유사라는 것은 관직 이름이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워낙 소박하니까. 자, 기후 8일에 정비인 억계천왕 오케노 스메라 미코토의 딸인 귤중 황녀 타치바나노 나카츠 히메 미코를 황후로 삼아라 라고 명하였다. 황후는 일남 3녀를 낳았다. 마지를 석희 황녀 이시히메노 히메미코라고 한다. 다음을 소석희 황녀 코 이시시메노 히메미코라고 한다. 다음을 창치릉 히 황녀 쿠라노 와카야 히메미코라고 한다. 다음은 상식 옆 황자 카미츠 우에 하노 미코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은 완자 마로코라고 한다. 이는 단비공 타지히노 키미와 위나공 이나노 키미의 두 성의 선조이다. 그리고 서비 세컨드 와이프인 대하네치 자원 오오 시코우치노 와쿠고 히메에는 일남을 낳았다. 이를 화염 황자 오노 호노 오노 미코라고 한다. 호노 오노 미코라고 한다. 이는 추전군 시타노키미의 선조이다. 역사 전공자로서 생각하시기에 역사 전공자로서 어쨌거나 뭐 지금은 역사 관련 일을 하지 않으시지만은 한때 역사로 이제 한 끝발 날린 분으로서 생각을 하시기에 일본 서기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름 5월입니다. 신축삭 1일에 먹는 것은 천하의 근본이다. 황금 만관이 있더라도 배고픔을 낫게 할 수는 없다. 배고기 천상자가 있더라도 어찌 추위를 막을 수 있겠느냐. 무릇 축자국이라는 것은 북구주죠. 내용이 앞뒤가 안 맞다고요? 역시 그럼 일본 서기는 환단고기에 비견할 만한 역사서일까요? 축자국이라는 건 여기 북구주 지방을 의미하죠. 북구주 지방. 축자국은 원근의 나라, 가깝고 먼 나라가 내조하는 곳이며 오고 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다 바깥의 나라는 여기서 바다 바깥이라는 것은 백제, 뭐 신라 이런 나라겠죠. 바닷물을 살펴 방문하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 공헌한다. 환단고기하고 일본 서기 중에 어느 게 더 쓰레기일까요? 그러면 태중지제라는 거는 이제 응신천왕 얘기하는 거겠죠. 태중지제로부터 지매치세에 이르기까지 곡식을 수장하고 양식을 비축하여 멀리 흉년에 대비하고 좋은 손님에게 향응을 두텁게 베풀어 주었다. 환단고기가 쓰레기라고? 왜요? 근거가 뭐지? 나라를 편안케 하는 방법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짐은 아소 인군 아소노키미를 보내어 한해국 카오치노쿠니 한해국의 자전군 마무타노 코리에 둔창의 곡물도 운반하도록 하겠다.
자전군이라는 거는 지명인데 자전군은 여기 요 지역을 이제 자전군이라고 한답니다. 소와 대신 소와 대신 도목숭례는 미장년을 보내어 미장국 둔창에 공물을 운반하게 하라. 미장이라는 거는 지금의 나고야, 명곡 부근이라고 했죠. 여기 요 지역이 이제 나고야죠. 요 지역이 그 경도 내양 지역이고 일본 서기가 자연뽕, 환단국에는 화학뽕. 그거 좋다. 자연산 아편하고 실험실 아편. 자, 물부대련 추록화는 모름지기 신가련 니노 미노 무라지를 보내어 신가둔창의 공물을 운반하게 하라. 뭐 신가둔창 어딘지 모르겠다. 자, 아베시는 모름지기 이하신을 보내어 이하국의 둔창의 공물을 운반하게 하라. 관가를 나진 나노치의 포구에 수주하라. 나진이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요 지역, 그러니까 지금 복강 지역의 항구를 얘기하는 거죠. 요 지역에 지금 그걸 만들라 그랬다고 하는데, 요게 사실 나중에 이제 요 지역 즈음에 그 태제부라 그래가지고, 태제분가 대제분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자이후라고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일본의 대외 교통의 최전방이 되는 셈인데, 그 지역의 시조를 나진으로 보는데, 사실 근데 아까 제가 열변을 토했듯이 대화 정권이 그때 요 지역을 시조 지배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 지역 구주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나진을 만들었던 걸 얘들이 뺏겨서 이렇게 적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거는 좀. 자, 관가를 나진의 포구에 수주하라. 또한 축자, 비풍, 삼국의 둔창은 축자는 여기, 그 다음 비풍은 여기. 아니다, 비라는 거는 어디더라? 비라는 건 여긴가? 축자, 풍, 그 다음 비, 요렇게 되나? 아무튼 다 지명입니다. 비풍, 삼국의 둔창은 흩어져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운반하는 것도 멀고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 그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바로 대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 군에 명령하여 각각 나누어 옮겨서 나진의 포구에 모아두어 비상에 대비하고 길이 백성의 생명으로 삼도록 하라. 양식이죠. 그러니까 빨리 군현에 하달하여 짐의 마음을 알리라 라고 명하였다.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는 둔창들의 모이는 곡식들은 전부 다 이제 나진, 요게 지금 나진의 포구에 여기 어디에요? 그 모아놓고 여기다가 그 뭐죠? 여기다가 모아놓고 관리하라고 하는 거죠. 경도로 보내지 말고. 왜 세금을 경도로 보내지 말라 그럴까? 왜일까? 사실 자기한테 올 세금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닐까? 자, 가을 7월에 물부 추록화 대련이 죽었다. 이에 간지는 병진이다. 2년입니다. 겨울 10월 임진삭 1일에 천황은 신라가 임나를 침략하였으므로, 갑자기 신라 얘기가 나오네. 대반금촌 대련에게 명하여 그 아들 반 이하와 협수원 사내히코를 보내어 임나를 돕게 하였다. 임나라는 거는 가야를 의미하죠. 가야. 뭐 신라가 가야를 쳤답니다. 근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반은 축자에 머물며 국정을 장악하여 삼한에 대비하였으며 협수원은 가서 임나를 평정하고 또 백제를 구원하였다. 요게 지금 그 선화전왕 2년입니다. 선화전왕 2년인데, 근데 선화전왕이라는 게 지금 한번 좀 찾아보자. 이거 그 기록 그 좀 궁금하네요. 동북아 재단에서는 이제 그 지역의 통치기구처럼 이제 일단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고 기본적으로는 창고인데 창고 역할을 하면서 사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물을 걷어들인다는 건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거니까. 센카 천왕이라고 쳐야 되나? 그래, 센카 천왕이 지금 나오네. 아우 씨발. 선화 천왕이 저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선화 천왕이요. 제위가 언제냐면 536년에서 539년이에요. 536년에서 539년. 그러니까 선화천왕 2년이라 그러면 538년이 되나? 그 전대왕의 마지막 연은 이제 다음 왕의 1년으로 안 치죠. 그 다음에부터 1년으로 치죠. 그 다음이면은 만약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536년 7년 8년이 되나? 8년이 되는데? 아닌가? 9년이 4년인데 모르겠다. 뭐 씨발 500 하면 아무튼 537년인가 8년인데 요때가 그 백제하고 이제 아이씨 족같네 정말. 요때가 언제냐 하면은 신라로는 버풍왕 때고요. 버풍왕 한 24년 25년쯤이고 그 다음에 백제로는 성왕입니다. 성왕 15년 16년 아마 요쯤일 텐데 요때 실제로 이제 그런 기록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는 아마 재밌을 것 같네요. 한번 찾아보죠. 삼국사기 신라분기 한번 찾아봅시다. 버풍왕 이게 15년 24~25년쯤이죠. 24~25년. 버풍왕 23년에 처음으로 연호를 일컬어 건원원녀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삼국사기입니다. 25년에 봄정월에 교서를 내려 외직의 관료들이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여기는 보니까 그게 없네요. 그 가야를 쳤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성왕 한번 잘 보죠. 성왕 삼국사기 신라분기 백제분기 한번 찾아봅시다. 백제분기 성왕. 자, 성왕으로 치면은 아까 그게 15년 16년쯤이죠. 16년에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7년의 기록이 있고요. 7년의 기록이 있는데 7년이 이제 고구려하고 싸웠다 뭐 요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기록이 없다. 16년에 538년에 협수한 웅진 충남 공주로부터 광활한 사비성 충남 부여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고구려하고 전쟁했거나 아니면 신라하고 전쟁했거나 가야하고 전쟁했거나 뭐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일본 서기가 구라를 쳤거나 아니면 삼국사기에 그 기록이 누락됐거나 예를 들면 이제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개구라거나 다 시부랄.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일본 서기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확인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4년입니다. 봄 2월 의료삭 가보 10일에 천황이 회외의 여입야궁에서 죽었다. 이때 나이가 73살이었다. 자, 여입야궁이라는 거는 여기 남쪽 지역에 있던 어디라 그랬죠? 여기네. 자, 겨울 11월에 경술삭 병인 17일에 버풍왕이 가야를 치고 있었다고요? 버풍왕이 만약에 가야를 치고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진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어쨌건 가야를 도와줬다는 게 예를 들면 거기 일본 땅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일본이 이제 가야의 꼬붕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삼국사기 자체에는 버풍왕 그때쯤 기록에 가야를 쳤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아마도 뭐
기록의 진위를 알 수가 없는 거지. 532년의 합병이라고요? 그게 대가야 합병입니까? 아니면 금강과의 합병입니까? 금강가야요. 그러면은 근데 요거는 538년쯤이란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뭐죠? 여기 지금 뭐 선화전왕 2년에 요 기록은 538년쯤이라 가지고 연도가 안 맞아요. 532년에 김해가 함락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김해를 한번 탈환해 보거나 아니면 그걸 도와주겠다고 그 어디에요? 구주에서 군사를 보냈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대화 정권하고 연결됐다고 사실 보기는 많이 힘들겠죠, 그죠? 자, 일단 넘어가 봅시다. 뭐 일단 알 수가 없습니다. 자, 4년에 죽었다. 자, 겨울 11월에 경술삭 병인 17일에 천황을 대외국 야마토노 쿠니의 신협 무사의 도화조 판상 츠키사카 노우에 능에 장사 지냈다. 도화조 판상이라는 거는 지명인데 아유 씨발 많이도 했다. 도화조 판상은 여기입니다. 여기 뭐 여기 능이 있습니다. 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선화천왕 능이라고 지금 추정하는 모양인데 근데 뭐 알 수가 없죠. 뭐 봐봐야 알지. 자, 그리고 황후 귤황녀와 그 어린 아들을 이능에 합장하였다. 합장하였다는 요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글인데 지금 요게 재밌는 게 그 각주가 있는데 안한천왕에도 보면은 합장했다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근데 요걸 보면 아마 요 합장이라는 게 갑자기 나오는 걸 보면 아마 개체천왕 말년쯤에 뭔가 내란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한다네요. 아 저는 모르지.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되죠. 씨. 일본 소기한테 뭐라 그러세요? 저한테 뭐라 하면 어떡함? 자, 아무튼 그렇답니다. 합장이라는 게 왜 근데 내란으로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내란 때문에 이제 아마 처하고 그 다음에 황후인 처하고 그 다음에 어린 아들 4명이 같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합장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네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본 서기 권 18입니다. 아난천왕하고 선하천왕 정리해보자면 아난천왕하고 선하천왕에는 특히 이제 아난천왕기에는 전 일본 전국 각지의 둔창들 그러니까 이제 대화 정권이 직접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둔창들을 둬서 세금을 거뒀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 그 신빙성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 정말로 이제 노예 근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생판 모르는 대화 정권 놈이 와가지고 꿇어라 그러면 이제 꿇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과연 일본 서기가 진실한 책이구나라고 믿겠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일본인들도 어쨌건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그러면 이제 모르는 새끼 와서 꿇어라 그러면은 꿇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럼 갑자기 이제 여러 지역의 둔창에 관한 기록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특히 뭐 구주 지역은 예를 들면 그렇다 치더라도 요 지역이나 가까우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먼 이제 무장국 지역, 상총, 상모, 준하 요런 지역에 이제 그 둔창을 뒀다는 기록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씨발 멀리 가가지고 저기 산린섬에 둔창 뒀다 그러지 왜? 그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 그래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점점 그 나중에
대화 정권이 그 나중에 이제 일본을 그때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 거의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자기들의 그 지배 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뭔가 끼워 맞추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점점 더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모호하게 들었다 그럼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지. 분석이 제가 지도 작업을 할 때마다 항상 이런 고민은 있어요. 지도 작업을 할 때 항상 이제 본문은 어느 정도 내가 읽어볼 수밖에 없는데, 먼저 읽으면 대충 내용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일까 이제 계속 고민하게 되죠. 오늘도 사실은 이제 이사 도와주면서 계속 이제 이거를 씨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결국 뭐 좋은 해석 방법은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일본 서기는 권제 18회 안한 천왕과 선화 천왕 읽었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더 없을 겁니다. 자, 내일 다시 또 이어서 하죠. 자, 다음 주 월요일에 권제 19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